새벽 5시 대기업 한성그룹 본사 지하 1층.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처참한 비명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DNA 검사 결과지가 꽉 쥐어져 있었죠.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여인이 청소용 걸레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에서 20년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 3일 전 한성그룹 본사 25층 대강당. 먼지가 내려앉은 무대 위에서 지연이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58살의 지연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발이 살짝 섞인 단정한 머리, 깔끔하게 정돈된 청소복 차림새에서도 품격이 느껴졌죠. 지연이 무대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먼지가 쌓인 건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상아빛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구슬픈 멜로디. 바로 40년 전 유행했던 김추자의 사랑도 못되고였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어디서 배웠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손가락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윤경호. 한성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지만 작년에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명예회장. 자리에 있는 82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경호는 지연의 연주 소리에 이끌려 강당으로 들어왔다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곡은 40년 전 자신이 실종된 딸과 함께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딸 윤서희와 매일 저녁 함께 불렀던 추억의 노래였죠. 경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여인이? 연주가 끝나자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죠.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언제부터 거기 계셨나요? 지연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에 피아노가 있길래 함부로 만져서 죄송해요. 경호는 지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누가 그 곡을 가르쳐 줬어? 지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려서부터 멜로디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따라 칠 수 있었거든요. 경고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딸에게도 있던 그 똑같은 위치의 점이었습니다. 경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자신의 회사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김지연입니다. 경호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 부모님은? 지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고요. 경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모르겠소.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강당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비서 박상우가 말을 하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 섰습니다. 경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겠소. 할 말이 있으니까요. 지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운명적인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숨겨진 진실과 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회장실. 경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 품어온 간절함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죠. 새벽부터 비서 박상우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우야, 김지연이라는 청소부 직원 파일을 가져와라. 그리고 DNA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박상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경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일지도 모른다. 40년 만에 찾았을지도 모르겠어. 그 시각 지연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마음이 어수선했죠. 혹시 정말 자신이 그 할아버지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못 알아본 걸까요? 오전 10시 회장실. 경호가 지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청소복을 벗고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차림새였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혹시 당신이 내 딸일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싶소?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경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내가 잃어버린 딸이라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최순자였습니다. 경호 집안에서 30년째 가정부로 일하는 여자였죠. 순자는 지연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누구시죠? 경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순자야. 혹시 내 딸일지도 모르는 분이야.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회장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되죠. 세상에는 사기꾼들도 많으니까요.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자가 차갑게 지연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나요? 뭔가 확실한 증거라도? 경호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하려는 거야. 이틀 후 의료진이 회장실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호와 지연 그리고 순자가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죠. 담당 의사가 서류를 들고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추가 조사 결과 이분은 40년 전 회장님 댁에서 일하던 보모의 친딸로 추정됩니다. 지연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혼란 상황에서 아이가 뒤바뀌며 보육원으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회장님 따님과 함께 자라서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죠.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장님. 역시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경호는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헛된 희망을 드려서. 그날 저녁 순자는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경호의 큰아들 윤재혁이었습니다. 도련님, 다행히 그 여자는 가짜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너무 애착을 보이시는 게 걱정이에요. 재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 아버지가 정 떨어지도록 만들어. 순자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죠. 순자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실제로는 자신이 경호의 진짜 딸을 어디로 보냈는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대신 자신의 조카를 경호의 딸로 키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지연을 찾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지연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회장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마세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평소처럼 일만 하려고요.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평소처럼이라고요? 이미 회장님께 실망만 안겨드렸는데 차라리 사표를 내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어때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순자는 지연의 약한 모습을 보며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그만두세요. 회장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경호는 지연에게 여전히 묘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닐지라도 어린 시절 딸과 함께 자란 인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했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순자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연이 경호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순자의 방해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 강당.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호는 지연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강당으로 내려가 지연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지연은 퇴근 후에도 강당에 남아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경호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군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근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경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오히려 듣기 좋아요. 혹시 함께 앉아도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죠. 경호가 건반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도 당신처럼 피아노를 좋아했소. 작은 손으로 열심히 연주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지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이에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아이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경호의 손을 덮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경호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혈연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요. 같은 시각 멀리서 순자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순자는 곧바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큰일이에요. 회장님이 그 여자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가짜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네,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대로 두면 정말 딸처럼 여기실지도 몰라요. 재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절대 안 돼. 아버지의 재산이 그 여자에게 넘어갈 수는 없어. 더 강하게 압박해. 순자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경호에게 지연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 김지연이라는 여자, 정말 의심스러워요. 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순자가 교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말로는 근무 시간에 딴짓만 한다고 해요. 청소는 대충 하고 피아노만 치고 있다나요? 회장님 관심 끌려고 말이에요. 경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본 지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순자가 더욱 교묘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너무 착하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회장님 앞에서만 얌전한 척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순자는 지연이 퇴근하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길에서 지연을 가로막았죠. 김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지연이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순자 씨? 왜 여기에?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회장님이 괜한 착각만 하고 계세요.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냥, 순자가 지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냥 매일 저녁 회장님과 피아노나 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로워 보여서 그냥 같이 있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감히 회장님을 그렇게 불러? 당신이 누군데? 순자가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회사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지연이 넘어지면서 무릎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죠. 다음에 또 회장님께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경호가 골목 어귀에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길에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죠. 지연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순자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냥 실수로. 경호가 지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쳤소? 괜찮소?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경호가 순자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설명해봐. 왜 지연 씨가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순자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연 씨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부축해 주려다가. 지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순자 씨는 도와주려고 하신 거예요. 경호는 지연의 착한 마음을 알았지만 순자의 거짓말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연의 무릎에 난 상처와 순자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된다. 지연 씨는 특별히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호가 지연을 더욱 각별히 대하게 된 것이죠. 경호는 지연을 병원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순자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지연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위험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의 집. 순자는 오랜 친구 김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6살의 유리는 순자와 함께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사이였죠.
최근 남편과 사별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리야, 오랜만이다. 너에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전화 너머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제안이야, 순자야? 순자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님의 딸이 되는 거야. 진짜 상속녀가 될 수 있어. 유리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순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일을 아는 건 나뿐이야. 회장님은 진짜 딸을 찾고 있어. 너만 잘 연기하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수 있어. 우리 둘 다 고아원 출신이니까 신분 세탁도 쉽고. 유리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딸은 어떻게 된 거야?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지금 회장님 곁에 있는 김지연이라는 여자를 제거하는 거야. 순자는 경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 친구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구라고? 네,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최근에 돌아왔는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나이도 딱 맞고 어렸을 때 기억도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인가? 순자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피아노도 잘 치고요. 그리고 손등에 점도 있어요. 회장님 따님과 같은 자리예요. 경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에 대한 생각도 떠올랐죠. 하지만 지연 씨도. 순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김지연은 이미 가짜라고 밝혀졌잖아요. 제 친구가 진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경호가 망설였습니다. 일단 만나보자.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자. 순자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죠. 순자와 함께 유리가 경호의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유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5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된 외모와 품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호가 유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이도 딱 맞고 어딘가 모르게 옛날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유리입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앉으시오.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리는 미리 준비한 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큰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피아노를 쳤던 것도 5살 때까지 살다가 갑자기 고아원에 가게 되었거든요. 경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어? 네, 잘은 아니지만 한 곡 정도는. 유리가 피아노 앞에 앉아 사랑도 못되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미리 가르쳐 준 곡이었죠. 하지만 유리의 연주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했지만 감정이 없었죠. 지연의 연주에서 느꼈던 그 깊은 감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딸을 찾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죠. 순자는 몰래 회사로 전화를 걸어 지연에게 거짓 정가를 전했습니다. 김지연 씨, 회장님이 지금 당장 오시래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세요. 지연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회사를 나서 경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자의 함정이었죠. 순자는 지연이 저택에 도착할 때 유리와 경고가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지연이 상처받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지연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경우와 유리가 나란히 앉아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우가 유리에게 말하고 있었죠. 정말 내 딸 같아 보여. 이 사진의 아이와 너무 닮았어. 유리가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연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순자가 발견했습니다. 어머, 김지연 씨. 왜 여기에? 경우와 유리가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경우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부른다고? 순자가 거짓말로 넘어갔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회장님이 유리와 중요한 얘기 중이시니까 다음에 오시는 게. 지연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새로운 딸 후보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가 되었네요.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돌아서려는 순간 경우가 부르려 했지만 순자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지연 씨는 이제 보내주시는 게. 유리와 편하게 얘기하셔야죠. 지연은 그대로 저택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경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순자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호는 유리와의 만남 이후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리도 딸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연이 그리웠죠. 지연과의 피아노 시간이 없어진 지 사흘째, 경호는 견딜 수 없어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연을 만나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회장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운전사 김 기사가 백미러로 경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말이야. 경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눌렀거든요. 한성그룹 본사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이 측면에서 돌진해 왔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김 기사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고급 세단이 옆으로 밀려나며 전복되었습니다. 차량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경호와 김 기사 모두 차량 안에 갇혔죠. 교통사고 났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목격자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청소부 미숙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큰일 났어.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에 계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시는데. 상태가 정말 위험하다고 해. 그런데 희귀 혈액형이라서 수혈할 피를 구하지 못하고 있대. AB형 RH 음성이라고. 지연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 혈액형이면 제가 같은 혈액형이에요. 미숙이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회장님이 위험하시대. 지연은 청소도구를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경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아는 사이인데 같은 혈액형이라고 해서 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대량 출혈로 수혈이 급합니다. 정말 AB형 RH 음성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의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즉시 검사해서 수혈 준비를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조직 적합도가 거의 완벽해요. 정말요? 이런 경우는 가족관계일 때나 가능한 수준인데요. 신기하네요. 지연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이 아니에요. 이전에 DNA 검사도 했는데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의료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보네요. 어쨌든 수혈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수혈이 끝난 후 경호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죠. 지연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의사들은 뇌진탕으로 인해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회장님, 제발 괜찮으세요. 아직 드릴 말씀이 많아요. 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경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료진의 말대로 혈액 적합도가 높다고 해도 이미 DNA 검사에서 가족이 아니라고 나왔으니 단순한 우연일 뿐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피로 경호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고 급히 온 것이었죠. 김지연 씨? 왜 여기에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혈을 해드렸어요. 저와 회장님이 같은 혈액형이라서. 순자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수혈이라고요? 당신이 감히. 순자는 속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지연이 경호와 더 가까워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회장님은 제가 돌보겠으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지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이제 회장님을 쉬게 해드려야죠. 지연은 마지못해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경호에게 머물러 있었죠. 순자는 지연이 떠나자 곧바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김지연이 회장님께 수혈까지 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재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를 완전히 제거해야겠어.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자. 더 큰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찍부터 재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전무실에서 두 사람은 비밀 회의를 가졌죠. 도련님, 김지연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어요. 재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 순자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혈할 때 의료진들이 혈액 적합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지연이 그걸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순자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압력을 넣어서 첫 번째 DNA 검사가 정확했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해요. 그리고 지연이에게는 회장님이 깨어나면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실 거라고 미리 겁을 줘야죠.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깨어나서 지연을 찾으시면? 순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제 친구 유리를 내세우죠. 회장님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틈에 유리를 진짜 딸로 인정받게 만들 거예요. 지연이 퇴근 후 병원을 찾았을 때 순자가 이미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순자가 지연을 복도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수혈 때 의료진 말씀 들으셨죠? 혈액 적합도가 높다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 검사에서 이미. 순자가 지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DNA 검사가 정확한 거예요. 당신은 회장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요.
순자가 목소리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회장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수혈 한번 해줬다고 뭔가 특별한 사이라도 된 줄 아세요? 지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괜찮아지셨으면 해서.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괜찮아지셨으면?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청소부가 나에게 함부로 수혈을 했느냐고 화를 내실 거예요. 당신 같은 신분으로 감히 회장님 몸에 피를 넣었다고 말이에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순자가 더욱 잔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나 상대하지 않으시죠. 특히 자신에게 착각을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세요. 재혁은 병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한성그룹의 막대한 기부금과 영향력을 등에 업고 있었죠. 원장님, 어제 저희 아버지 수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병원 원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무님. 수혈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재혁이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료진이 혈액 적합도가 높다느니 가족관계 같다느니 하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단순히 의학적 소견을. 재혁이 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DNA 검사로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확인된 사안입니다. 의료진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원장이 재혁의 위협적인 어투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의료진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지연은 순자의 말에 충격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죠. 정말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회장님에게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미숙의 전화였죠. 지연아, 괜찮아?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이요? 순자 씨가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길 내가 회장님 딸인 척 행세하면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너를 고발하실 거라고.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미숙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는 것 같더라. 조심해, 지연아. 순자는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이제 마지막 단계야. 내일부터 병원에 나가서 회장님을 돌봐드려. 유리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김지연은 어떡하지? 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그 여자는 이미 포기 상태야. 이제 스스로 회장님에게서 멀어질 거거든. 정말요? 그래. 내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거든. 회장님이 깨어나시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순자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운명이 자신을 놀리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호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었죠.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담당 의사가 흥분하며 경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경호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순자가 경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도 함께였죠.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경호는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연 씨는 어디 있소?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쉬셔야 해요. 김지연 얘기는 나중에. 아니야, 지연 씨를 불러줘. 내가 할 말이 있어. 경호는 지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거든요. 놀랍게도 같은 날 한성그룹 본사 근처 병원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비서실장 강민수가 깨어난 것이었죠. 여기가 병원인가? 민수가 중얼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정하세요. 머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간호사가 민수를 진정시켰습니다. 내 서류 가방은? 서류 가방이 어디 있어? 민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계단에서 함께 발견됐는데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서류 가방에는 회장님의 딸 관련 진실이 담긴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몇 시지? 회장님은 괜찮으신가? 민수는 간신히 휴대폰을 찾아 경호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강민수입니다. 전화를 받은 경호가 놀랐습니다. 민수야, 너도 다쳤다고 들었는데. 괜찮니? 회장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김지연 씨에 관한 일인데. 그때 순자가 재빨리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민수 씨, 회장님은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어요. 순자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호가 화를 냈습니다. 왜 전화를 끊어?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거야? 회장님,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에요. 김지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민수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경호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였죠. 중환자실 앞에서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 왜 여기에? 순자님, 비켜주세요. 회장님께 꼭 전해드릴 말이 있어요. 순자가 민수를 막으려 했지만 민수는 그녀를 밀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민수야, 괜찮니? 경호가 반가워했습니다. 회장님, 김지연 씨 얘기인데요. 첫 번째 DNA 검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수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첫 번째 검사 때 검체가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순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 씨가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순자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제 서류 가방에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순자 씨, 당신도 이 일과 관련이 있죠?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연 씨가 정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지연 씨가 회장님의 진짜 따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검사가 조작된 거라면, 그리고 수혈 때 혈액 적합도가 완벽했다는 것도. 순자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제 서류 가방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순자 씨, 당신이 제역 전무와 통화한 녹음도 있어요. 순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동이에요? 재혁이 상황을 파악하고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민수, 머리 다친 사람이 헛소리 하지 마. 민수가 재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전무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죠.
DNA 검사 조작을 지시한 것도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외쳤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민수야, 내가 말하는 증거를 당장 가져와.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경호가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딸 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민수야, 경찰에 연락해서 내 서류 가방을 가져오게 해. 순자와 재혁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를 당장 불러와. 내가 직접 사과해야겠어. 경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하게. 경호가 순자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혹시 내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거니?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죠. 경찰이 민수의 서류 가방을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경호와 민수, 그리고 마지못해 참석한 재혁과 순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서류들이 공개되었죠. 회장님, 이걸 보세요. 민수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던 병원의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첫 번째 검사 당일 오후 2시에 재혁 전무가 병원을 방문해서 담당 의사와 면담을 했어요.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CCTV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재혁 전무가 검사실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경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정말... 민수가 더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자 씨와 재혁 전무의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기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련님, 김지연을 제거하려면 첫 번째 검사 결과가 확실해야 해요. 병원에서 검체를 바꿔치기 하는 게 어떨까요? 이어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병원 쪽에 압력을 넣을 테니 당신은 검체 바꿀 방법을 찾아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민수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순자 씨가 직접 병원 검사실에 침입해서 김지연 씨의 검체를 다른 사람 것과 바꾼 증거예요. CCTV 사진에는 순자가 검사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자 씨가 바꿔치기에 사용한 검체의 주인입니다. 바로 자신의 친구 김유리 씨 것이에요. 경호가 충격받아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왜... 순자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저도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요. 유리도 남편 잃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재혁이 순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여자가 혼자 한 일이라고 말해. 나는 몰랐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가 완전히 밝혀진 것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몰래 연락한 것이었죠. 회장님, 깨어나셨다고 들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의 말 때문에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경호가 지연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아, 내 딸아. 지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경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정말 내 딸이야. 40년 동안 내가 찾던 딸이었어.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인가요? 민수가 지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 첫 번째 DNA 검사는 조작된 거였어요.
순자 씨가 검체를 바꿔치기 했거든요. 두 번째 검사, 수혈 때 나온 결과가 진짜예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경우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넌 내 소중한 딸이야. 40년간 못 알아본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지연이 경호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아버지 딸인가요? 꿈이 아니에요? 경호가 지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내가 내 딸이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부녀가 40년 만에 진정한 상봉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젖었죠.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호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운명이었어.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운명이었어. 경찰이 순자와 재혁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순자 씨, 재혁 씨, 사기와 문서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사죄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지연이 착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도 어려우셔서 그랬을 거예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하세요. 재혁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경호가 재혁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은 하는 거냐?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호가 완전히 회복한 후 지연을 정식으로 딸로 인정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죠. 지연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진짜 상속녀로서 당당히 서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했던 시간도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연의 인품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경호와 지연은 무대 위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같이 쳐볼까요? 그래, 우리 딸과 함께 치는 피아노라니.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부녀가 함께 연주하는 사랑도 못되고의 아름다운 선율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선율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고 경호는 40년 만에 딸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모든 음모와 거짓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